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상급지 씹어먹을 서울의 하급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참 정직합니다. 모든 것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입지나 호재나 상품성 등이요. 그래서 싸고 좋은 곳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강력한 호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저렴하고 수요 없는 지역이 비싸고 수요 넘치는 지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대 업무지구에 접근하는 지하철 같은 거, 이거 개통하면 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호재라고 말씀드렸죠. 요즘은 또 대형 쇼핑센터 신설도 아파트 가치를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축 아파트가 밀집 지역에 되는 곳도 수요가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호재들은요, 좀 금리에 민감합니다. 기준금리가 높을 때는요, 이런 미래 호재를 덜 반영하는 특징이 있고요. 기준금리가 낮을 때는 미래 호재를 굉장히 빨리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2021년, 2020년 거의 제로금리 가까운 기준금리 0.5% 상황에서는요, GTX에 G자만 나와도 몇 달 만에 1력씩 올라가는 거 우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GTX 착공해도요, 생각보다 집값 많이 안 움직여요. 특히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높을 때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제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파트가 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고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강남 상구와 마용성광 아파트가 요즘 전고점을 뚫을 기세로 상승하는 이유, 바로 제한적인 풀린 유동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장기적으로 호재가 있는 중저가 아파트는 침체 중이라는 거 아마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 단지에 관심을 끊으면 안 됩니다. 중저가 지역에 호재가 실현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어요. 2021년 8월에 완공됐고요. 2355세 총 14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역은 호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2022년 12월 기사 보겠습니다. 신문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자 확정, 2024년 착공 가시화. 자, 이것으로 강남권으로 바로 접근 가능한 지하철이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타필드 수원이 2024년 1월 달에 오픈을 했거든요.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했다? 2019년 7월에 6억 1천에서 2021년 7월에 9억 3천, 현재는 12억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5년도 안 된 기간 동안 거의 2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변할 곳을 찾으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곳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호선 광운대역 주변입니다. 자, 1호선 광운대역은요, 경춘선도 같이 있죠. 자, 도심권 종강역까지 단 25분 만에 환승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일대가 그렇게 집값이 비싸거나 그런 동네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광운대역 주변으로 무엇이 있다? 대규모 차량 기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 주변으로 발달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 단지 하나 볼게요. 월계 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2000년에 완공됐고요. 1281세대인데 전용 84제곱미터가 8억부터 시작입니다. 서울이고 역세권이고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지역은요,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일단 GTX 신호선 착공을 했는데 광운대역이 역사로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것으로 삼성역까지 9분 만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호재 중 최고고요. 그동안 노원구의 최대 약점인 강남 접근성이 개선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또한 이 일대 발전을 저해했었던 대규모 차량 기지도요,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규모로요. 먼저 지구 중심 용지에는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된다? 호텔과 쇼핑, 업무 공간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HG 산업개발이 여기에 굉장히 매진을 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이파크몰 세 번째 지점하고요, 그리고 DHC 호텔에서 호텔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DHC 호텔은요, 파크하얏트 서울과 파크하얏트 부산을 운영하고 있죠. 또한 이 지역은 이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이마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동부권 교통과 소비의 중심지가 될 곳이 앞으로 광운대역이 되겠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본사 이전 계획도 나왔습니다. 지금 용산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과운 역세권 개발에 이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거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그룹 자체적으로 좀 위기 상황인 건 맞죠. 이것을 과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좀 반전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아래쪽으로 복합용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나요? 여기에는 주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0급 규모의 3,173세대의 가구에 공동주택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 심의가 통과에 대해서요, 2029년에 준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GTX-C 준공 전후로 해서 사업이 완성될 것 같은데 곧 일반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철거가 끝나면은. 청약자는 굉장히 좋은 입지에 공급되는 분양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에 중랑천이 있는데 이 지역에도 호재가 있죠. 바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일단 중랑천이 인근에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게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주거지역으로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핵심 입지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요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뭐 강남 접근 지하철 좋습니다. 아니면 대규모 쇼핑센터 들어오는 거 좋아요. 또 하나 앞서 설명드렸던 게 있습니다. 바로 신축 아파트가 몰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여러분, 뉴타운이 왜 비쌀까요? 신축 아파트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위치도 좋은데 신축 아파트가 몰려있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이 유입되고, 젊은 부부들이 유입되면서 주변의 상권도 빠르게 바뀌어 나가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더라. 그래서 그 지역은 계속해서 수요를 끊임없이 부른다는 거죠. 그럼 과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아까 한 3,100가구 정도가 입주한다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로 될까요? 좀 약합니다. 3,000호로는 약해요. 주변 상권까지 싹 다 바뀌기에는요. 그래서 미미3이라 불리는 미룽, 미성 3호 3차 재건축 사업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과운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이 아파트 단지는 무려 3,930세대 매머드급 단지입니다. 자, 줄여서 미미3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미미3으로 검색하시면 안 되고요. 미룽, 미성 이렇게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1986년에 완공돼서 재건축 연한 충족됐고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는 2023년 6월, 작년 6월에 정밀 안전진단에 통과가 됐어요. 자, 통과되자마자 일군건설사가 요즘 같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지요. 아무튼 굉장히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전진단 통과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나요? 저희가 잠실조공 5단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이 나와야 된다. 지금 그것을 수립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초기 단계에 속해요. 자, 근데 여기는 노원구에서 몇 안 되는 사업성 좋은 재건축 단지입니다. 일단 용적률이 131%, 평균 대지 지분이 15.38평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볼 때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이 넘으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3호 3차 23평 재건축 수익성 분석 간략하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16.75평입니다. 이게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일반적으로 34평 아파트를 지을 때 필요한 대지 지분이 요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하면 한 11평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부 체납해야 되죠. 임대아파트 건설해 줘야 됩니다. 그 임대아파트의 기부 체납이 한 3평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은 14평을 빼야 되는데 아까 대지 지분이 16.75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남네요. 이건 어떻습니다? 일반 분양을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수익금을 내가 받아서 건축비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용적률이 굉장히 요즘 추세대로 높아지게 된다면 34평 필요 대지 지분도 줄어들 것이고 기부 체납도 줄어들 것이고 일반 분양 기여에 따른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추가 분담금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호 3차의 23평 시세를 보았습니다. 매매 가격이 7억 4천부터예요. 얘가 비쌀 때 2021년 9월에 9억 8천까지 거래됐습니다. 지금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4.4%. 요즘 서울 역세권에서 이 정도 고점 대비 하락률 찾기 쉽지 않거든요. 여전히 중저가 아파트 재건축의 수요가 좀 적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좀 돈이 될 걸 찾기보다는 당장 신축이나 준신축을 찾는다 말씀드렸죠. 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요 7억대 재건축 단지 중에서 좀 전망이 좋은 곳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운대 역세권 관련 3가지 기회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과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른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업이 무려 3,100호 넘게 나오죠. 강남 접근할 수 있는 핵심 입지의 상업 중심 지역, 그리고 주변의 재건축으로 환경이 좋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꼭 이 분양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싸게는 안 나오더라도요, 합리적이다 생각하시면 접근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볼 땐 분양은 한 내후년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미미삼 재건축 투자입니다. 유주택자분들도 한번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한번 내 몸테크 하겠다 할 때 7억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3%인데 아직 초기 재건축 단계라는 거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좀 먼 미래 이야기인데, 미미삼에서 적지 않은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미미삼이 완성됐을 때는요, 그 주변 일대가 현재 완전히 다른 상황, 아까 수원시 화서역 주변 말씀드렸죠? 그렇게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지난 멤버십 영상 중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지 최강 6억에서 7억, 서울 구축 추천 5개 단지를 정리드렸었는데, 서울에서 입지 좋은 중저가 단지가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걸 다 긁어 모아서 영상으로 제작했었거든요. 멤버십 영상에서 다른 4곳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과 그리고 투자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